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코리아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형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ESG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입니다. 이미 많은 회사에서 ESG 경영을 외치고 있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E, 사회적 책임의 S, 지배구조의 G를 줄여 ESG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기업에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젠 이 ESG 실천이 없는 기업은 고객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인 컴플라이언스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갑질, 담합, 횡령, 배임, 불공정, 내부자 거래, 회계 부정, 법규 위반, 관리 부실, 도덕적 해이 등 정말 강력한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이 ESG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조, 뇌물, 부패 방지, 로비, 내부 고발자 제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ESG 모범 기준이라는 총 116페이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은 정보보안 정책과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둘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보보안 중요성,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상시 관리 점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따른 배상 책임이 필요하다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도 보이듯이 내부 통제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사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고요. 선고일이나 작성일을 보듯이 불과 얼마 안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하여 해당 회사가 입게 된 손해와 관련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회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피고들에게 내부 통제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ESG 경영 바람에 이번 판결까지 더하여 기업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중요시해야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바로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협업 도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베리타스가 3잼에 의뢰해서 10개국, 한국 포함해서 업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 총 12,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통계낸 보고서입니다. 그중 중요한 두 가지, 71%가 인스턴트 메시징이라던가 이런 비즈니스 협업 툴을 사용해 갖고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49%가 중요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별도 로깅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갑질, 담합, 횡령, 배임,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미 임직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협업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협업 솔루션에도
큰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회사 내 온프라미스 형태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 내의 네트워크 단에서 뭔가 로깅을 설정해서 내부 통제를 할 수 있었던 방안들이 있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M365라던가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고 전환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었고, 더 이상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가 아니더라도 집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고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담당하는 정보보호팀이나 감사팀들에게는 이 부분들이 바로 홀이라는 거죠. 기존처럼 회사 네트워크 단에서 로깅을 하는 컨셉은 이런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하면서 스마트 워크 환경도 전환하면서 컴플라이언스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업 서비스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기업이 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생성하는 이 데이터, 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부 통제도 하고 각종 규제나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개인정보인지 민감정보인지 기밀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분류도 하고, 언제든지 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소송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e-디스커버리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작년 배터리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미국에 가서 소송했던 사례 모두 아실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남의 나라 미국에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e-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특허청 주도하에 이런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K-디스커버리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뭐 영업기밀이라던가 특허 같은 사항들이 기업 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e-디스커버리 체계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통제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베리타스가 지원할 수 있는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5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 검색 표본을 만들어서 개인정보든 민감정보든 뭐 기밀정보든 이런 기업이 모니터링해야 할 항목들을 상시 검색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탐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할 수 있는 감사자가 검토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증빙자료를 추출하여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저희 베리타스 솔루션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5단계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협업 시스템에 쌓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 베리타스의 머지원이라는 제품을 지원을 합니다. 저희 머지원이라는 제품은 이 캡처 에브리띵이라는 슬로건을 한 제품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영역으로 확장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는 약 120개 이상의 컨텐츠 소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물론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도입하고 있는 사용 중인 이런 서비스들은 거의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서비스들은 대부분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검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5년이고 10년이고 연구 보존까지 하려면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저희 베리타스는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하는
아카이빙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엘라스틱 서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인덱싱 용량도 최저로 사용하고 있고 500개의 다양한 파일 타입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인덱싱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임직원들이 협업하다 보니 동일한 중복 데이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10메가의 파일을 10명에게 발송한다고 하면 약 100메가의 파일이 메일 서버에 저장되겠죠. 그리고 해당 메일을 또 다시 누군가한테 포워딩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저장되겠죠. 그리고 해당 파일을 또 메신저로 전송하면 또 중복되고, 해당 파일을 또 쉐어포인트에 업로드하거나 원드라이브 같은 데 올리게 되면 또다시 중복된 데이터가 저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협업 솔루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복 데이터가 많은 협업 시스템에 저희 아카이빙 솔루션인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탁월하게 이 중복 제거 및 압축을 통해서 최적화된 스토리지 운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랜섬웨어 이슈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하고자 웜 스토리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베르타스의 액세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스토리지입니다. 웜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Write once, Read many.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이제 약자로 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읽기 전용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랜섬웨어뿐 아니라 어드민 계정이든 루트 계정이든 아무리 이런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해도 해당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저희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도입할 때 고객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구매해서 실제 운영하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고객분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웜 스토리지를 제안하다 보니까 삭제가 안 되면 계속 스토리지를 증설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스토리지 공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저장할 때 보존기간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보존기간을 5년, 그러면 5년 동안은 절대 수정 삭제 안 되는 거고요. 5년이 지나는 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하고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든 수동으로도 파기될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기능이 저희 베리타스의 인포메이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특정 패턴이나 키워드 기반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업 내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이런 기밀정보 등에 대한 정책들을 등록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개 이상의 패턴, 이 전 세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패턴들을 묶어서 저희가 200개에 넘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보호팀 입장에서는 한국 개인정보 정책, 한국의 민감정보 정책, 해당 부분을 체크만 하시게 되면 별도로 만드실 필요 없이 바로 정보 분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통제 관련된 부서에서는 컴플라이언스에 어긋난 정보들에 대한 조합된 키워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이라는 글자와 부산이라는 글자 사이에 10글자 미만이면 탐지해라. 그리고 서울이라는 단어 앞 몇 글자에 부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탐지해라.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감사팀에서는 이런 조합,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조합을 통해 갖고 이런 갑질이라던가 담합이라던가 횡령, 배임 이런 관련된 이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한 기업 모니터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정한 이 정보 분류 정책을 통해서 탐지된 정보들을 검색 표본을 만들어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기업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해서 이런 검색 표본을 매일같이 동작하면서 매일 몇 건이 탐지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밀 정보에 대한 검색 표본 예제인데요. 8월 13일 날 0건, 14일 날 0건, 15일 날 1건, 그리고 16일 날 다시 0건, 17일 날 1건. 이런 방식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이런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탐지된 내용을 검토하고 추출하는 화면이었는데요. 이 협업 시스템에 제이슨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보시면 화면처럼 검토하기 쉽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킹이라는 거, 이게 관련됐다 안 됐다라는 마킹도 하실 수 있고 특정 커멘트를 남기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만약 이슈가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자료들만 선택하셔서 바로 추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저희 정보보호팀을 만나 고민들을 들어보면 이 클라우드를 전환하면서 파일에 대한 이 액세스, 이런 오딘 로그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솔루션은 온프라미스 형태의 지원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지원이 어렵다는 게 지금 정보보호팀의 고민이고요.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공유만 걸면 외부 사람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액세스 이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베르타스의 데이터 인사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리스크 스코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지, 앞서 설명드린 정보 분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정보인지 민감정보인지 기밀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히 이 임직원들의 액세스한 데이터 당연히 분석하고 있죠. 사용자가 읽었는지, 업데이트했는지, 썼는지,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디트 정보 다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제품은 사용률이 적은 데이터를 찾아주는 이런 다크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기본 제공되는 용량이 매우 적죠. 근데 그 용량이 초과가 되면 매월 저장소 비용을 추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들은 향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나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데이터 보호 쪽 영역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백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도입 검토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것이 랜섬웨어 부분이고요. 온프레미스 환경일 때 백업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었죠. 근데 M365로 넘어가면서 백업이 사실상 어렵죠. 실제 M365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백업을 하고 있고 특정 데이터를 위해서 복구해주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복구를 해줘도 특정 데이터가 랜섬웨어 걸렸을 때 해당 데이터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들은 본인들의 랜섬웨어로부터 이 두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베르타스에는 넷백업 사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저희는 NSP라고 하는데요. 온프레미스에서 백업하듯이 신규 사서함이나 폴더들이 생성돼도 별도로 관리자가 추가 수작업이 할 필요 없고요. 지속적으로 백업이 가능하고 마지막 백업 이후에 변경된 부분만 복사하는 컨셉이라서 백업 시간이나 대역폭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항상 요청하는 다른 대체에다가 복원하는 기능. 안영진이라는 사서함의 백업을 받았는데 안영진의 메일을 홍길동의 사서함으로 복구하고 싶다. 이런 대체 위치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베르타스의 백업 강점이 이 개별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의 보고뿐 아니라 단일 파일, 단일 이메일, 채팅 등을 손쉽게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PG이면 백전불태라고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고객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데모 슬라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기반의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데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e디스커버리 이 기능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365에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코어 e디스커버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원 가능한 영역은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내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익스체인지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팀즈, 야머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저장소, 이 베르타스의 머지원 같은 경우는 120개 이상의 컨텐츠 소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팀즈 쪽 전용 e디스커버리를 말씀을 드리면 MS 팀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저장소 영역은 채팅 메시지나 해당 포스팅 메시지들은 전부 다 메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원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그런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소 추가 비용,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없죠. 스토리지만 있으면 계속 저장소를 쌓아두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 M365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는 한 유저당 10GB씩 할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뭐 직원 수가 100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기가니까 10테라에 대한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0테라가 넘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초과시 1GB당 25원 정도 데이터가 늘어나면 금액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이런 비용들이 추가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디스커버리를 할 때 리티게이션 홀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소송이 걸렸을 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지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런 리티게이션 홀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판으로 이제 보류 사서함, 뭐 보류 사이트 이런 기능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은 저희 당연히 베르타스는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M365 같은 경우는 MS 팀즈 쪽 관련된 사서함 수는 1000개로 최대 1000개까지, 그 다음에 사이트 수는 최대 100개까지 제한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조직 전체에 대한 익스포트 가능 용량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제한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에 최대 2TB까지만 추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네트워크 속도랑 그런 거 상관없고요. 제한 걸 수 있는 게 2TB까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소송 증거 자료로 100TB를 뽑아야 한다. 그러면 한 50일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디스커버리 검색 결과 시간. 사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검색한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을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에 대한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GB당 한 60기가? 한 시간에 한 60기가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뭐 M365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2GB 정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e디스커버리, 실제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검토하고 이런 리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다 제공하는 걸 어드밴스드 e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저희는 당연히 기본 제공되고 있고요. M365 같은 경우는 E5 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E5 플랜을 구매하셔야지만 이런 어드밴스드 e디스커버리 기능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토 기능 같은 경우는 뭐 채팅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제 룸 아이디 기반으로 그 룸 안에서 발생됐던 채팅 내역들을 하나로 다 묶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M365에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한 채팅 건당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킥킥킥, 뭐 이모티콘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이메일 메시지 형태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MS 팀즈 리치 네이티브 뷰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팀즈에서 제공하는 채팅 화면과 비슷한 그런 UI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더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e디스커버리 쪽을 저희 베르타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팀즈에서 사용하는 채널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공개나 공개 채널 많이 쓰실 수 있고, 사용자들이 포스팅도 하고 파일 업로드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채팅,
임직원들 간에 주고받는 개인 간의 채팅, 뭐 다자 간 채팅, 거기서도 뭐 채팅 메시지도 보내고 첨부 파일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색이라던가 검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시작 전에 일단 아키텍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분리돼서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있는 데이터, 이 채팅과 채널 포스팅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이메일 형태로 저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첨부된 공유들, 그다음에 공유된 파일들, 이런 파일은 전부 다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저장이 돼서 실제 이디스커버를 하려고 그러면 양쪽의 정보들을 동시에 수집해서 봐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손쉽게 이제 제공하는 게 바로 베르타스의 머지원이라는 거고요. MS 팀즈 영역을 저희가 수집을 해오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가서 채팅 메시지도 갖고 오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들어가서 첨부 파일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채팅 내역이 만약에 주고받았다. 채팅 메시지 주고받고 첨부 파일을 주고받았을 때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아카이빙 돼서 검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MS에서 이디스커버리를 하고 나면 아마 다 제목 없음, 이런 상태로 전부 다 추출이 될 건데요. 저희는 이제 MS 팀즈의 프라이빗 채팅이다. 아니면 뭐 채널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미사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용자들, 실제 사용자들이 채팅을 보내고 받고 이런 채팅 내역들에 대해서 이 룸 아이디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한 건 한 건마다 메시지 형태가 아니라 이 방 안에서 발생된 채팅들은 하나로 묶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이 첨부 파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타사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의 저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원본의 첨부 파일이 들어가는 컨셉이 아니라 이 쉐어포인트 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클릭하게 되면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액세스 권한이 아니라 별도 쉐어포인트를 또 찾겠다. 그럼 또 쉐어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를 또 추출하셔서 해당 이 채팅 메시지에 관련된 첨부 파일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 정도야 어떻게 하겠지만 대량의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해당 첨부 파일을 저희는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원본이 열립니다. 이게 저희 제품의 강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리치 네이티브 뷰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야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익스포트 API를 같이 연동을 한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무런 서비스에서 다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플랜에서만 이 팀즈 익스포트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당 플랜이 맞으시다면 이걸 연동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동일한 데이터를 또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마치 채팅을 주고받듯이 내용을 다 동일하게 보실 수 있고 실제 해당 데이터가 만약에 삭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삭제된 걸로 찍히고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다. 그리고 클릭하면 또 첨부 파일도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건축 더미에서 바늘 찾기가 저희 베르타스 제품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이디스커버리 부분인데요.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저널 아카이빙, 익스체인지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미노를 쓰신다거나 이런 저널 아카이빙을 쓰고 계셨던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널 아카이빙은 정확히 저널 사서함 아카이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모든 주고받았던 모든 메일들을 특정 사서함에 넣어놓고 그걸 뭔가 팝스류로 땡겨간다거나 뭐 마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컨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익스체인지 온라인서부터는 저널 사서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 사서함 없이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고요. 그 방법론이 바로 SMTP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이 SMTP 아카이빙을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영진과 홍길동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탄다 라고 했을 때 저널 규칙이 바로 SMTP 프로토콜을 타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저장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홍길동이 다시 회신을 보낸다. 예, 또 메일이 계속 실시간으로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메일이 쌓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원본 형태 그대로 저장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메일 형태로 보듯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뭐 제목이라던가, 예, 주고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 파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까지, 예, 손쉽게 다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제품의 이제 강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청들이 많으셨던 이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 쪽에 대한 액세스 리포트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저희 데이터 인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특정 문서에 어떠한 사용자들이 읽었는지, 아니면은 생성했는지, 업데이트했는지, 라이트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다 로그 파일로 남아 있고요. 특히 제일 고민하셨던 이런 액티비티 활동들, 예, 전체 해당 문서 하나에 7개의 액티비티가 있었고 어떠한 방식들이 있었는지를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해당 파일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쉐어포인트에 올려놨는데 특정 외부 사용자랑 공유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 개인 아웃룩 계정입니다. 예, 아웃룩 계정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그 아웃룩 계정을 통해서 액세스해서 접근하고 다운로드하고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로그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용자들이 이렇게 회사 내 중요한 파일을 액세스했는지 외부 사용자까지도 다 탐지하고, 예,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오딧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딧 기능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쉐어포인트에 대한 이 리포트를 다 통째로 뽑으실 수 있어요. 매번 저희 관리 콘솔 들어오셔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CSV로 매일 추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눈에 어떤 사용자가 문서를 생성했고, 뭐 수정했고, 업데이트했고, 다운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보시는 화면은 넷백업 사스 프로텍션, 예, 관리 포털 화면입니다. 이 다양한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NSP, 예, NSP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예, 베리타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웹 기반으로 쉐어포인트 사이트별로 백업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복원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베리타스의 넷백업 사스 프로텍션입니다. 정리하면 저희 베리타스는 ESG 경영을 목표로 기업의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들을 분류하고 내부 통제하여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토리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 중복 제거 및 압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랜섬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웜 스토리지를 연계가 가능하고요.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입니다. 지금부터는 발표자이신 안형진 부장님을 모시고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세션에서 보여주셨던 엔터프라이즈 볼트, 요게 120개 이상의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기업이 자체 개발한 그런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해 주신 게 그 베리타스 커넥터? 네. 요걸로 이제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에 국내에서 개발된 그르베어나 협업툴이나 이런 어떤 사스를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그 말씀하신 그 커넥터로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베리타스의 슬로건은 이제 캡처 에브리띵입니다. 예, 따라서 글로벌 사스의 경우 대부분에서 그 본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사스의 경우는 저희 이제 베리타스 코리아와 본사와 같이 협업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금융사에서 사용 중인 회사의 메신저,
예, 자체 메신저에서도 연동했던 사례도 있고, 최근에 지난달에도 이제 네이트온 비즈 이 연동 테스트 완료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다오피스 그룹웨어랑도 연동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미팅까지 완료되었는데, 이메일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메신저 관련해서 이제 DB 스키마값만 전달받으면 문제없이 연동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떤 서비스라도 베리타스와 이렇게 협업만 해서 연동만 하면은 다 그냥 데이터 수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그 솔루션이 네. 외부 위협에서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리고 또 뭐 유출을 방지하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생성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네. 안전하게 어딘가에 딱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게 위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용도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발표화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대한 데모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M365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매우 안전하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을 거니까 뭔가 예로 들어주셨던 뭐 기업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뭔가 증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제 생각에는 그냥 네네. 당연히 네네. 뭔가 자기네 솔루션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여기서 데이터 네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제공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왜 음. 베리타스의 솔루션을 사용해서 네네. 이런 데이터를 찾아야 될까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 그 시장에서는 그 M365 도입을 검토를 할 때 그 정보보호팀이라던가 이런 법무팀, 감사팀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대부분 IT 부서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들이 주요 관심사항은 익스체인지 온라인, 팀즈, 뭐 쉐어포인트, 뭐 네. 이런 원드라이브에 대한 협업 기능, 네. 협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 검증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팀에서 개인정보나 민간정보 탐지하고 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DLP 기능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네. IT 부서에서는 되게 심플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들 뭐 DLP 기능 제공하니? 네,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체크하고 끝이네요. 그렇죠. 그냥. 네, 맞습니다. 별도의 뭐 그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담당자분들은 이런 탐지된 정보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되지는 않으나 뭐 로깅을 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고 특히 법무팀이나 감사팀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이라던가 뭐 횡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네. 이벤트가 발생 시에 맞아요. 뭔가 이디스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뭐 MS 팀즈 이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소가 나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그 검토, 증거를 찾는 게 한계가 있다. 아유.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도입했던 고객사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채팅 한 건당 하나씩 이메일 메시지 형태로 저장되다 보니까 뭐 기밀 관련 얘기 나왔다가 뭐 워크샵 얘기 나왔다가 그렇죠. 뭐 회식 얘기 나왔다가 이 다 봐야 검토하시는 되네요. 분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했고 특히 이런 그 해당 첨부 문서들을 보려고 하면 액세스 권한 요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건별로 승인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이디스커버리 기능인가? 분명 기능이긴 한데 네. 불편하네요. 뭐 하면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자체적인 그런 뭐 이디스커버리 기능 네네. 제공해요. 하는데 네네. 그냥 원본 데이터 통으로 그냥 고객한테 다 주고 그렇죠. 필요한 거 알아서 찾아 쓰세요. 라는 반면에 네네. 베리타스는 고객이 요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네네. 이미 솔루션에서 알아서 분류를 다 해놨어요. 네네. 맞습니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지금 밝아지는 게 느껴져요. 야,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솔루션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세션 끝난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볼트에서 제공하는 그 패턴, 분류, 네네네. 이게 한 1000가지에 뭐 200개나 넘는 정책이 있다고 말씀해 네네네. 주셨어요. 그 정도면은 기업에서 취급하는 뭐 어지간한 데이터는 다 잘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국내 한정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뭔가 특수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네네. 우리 회사에서는 이 자료는 기밀 자료예요. 기밀 자료인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볼트? 여기에서는 이거는 기밀 자료가 아니라고 막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네. 뭔가 그 정책을 수정해서 요거는 기밀 자료야 라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또 뭐 네네. 반대로 이 자료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밀 자료 아니에요. 되게 별거 하찮은 네네. 자료인데
자꾸 엔터프라이즈 볼트에서 기밀 자료를 분류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기밀 자료를 보고 싶은데 기밀 자료가 아닌 것도 막 보이는 거죠. 네네. 이럴 때 뭔가 그 정책에서 기밀 자료 여기서 제외하는 뭐 그렇게 네네. 수정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패턴을 추가하고 다시 재조합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턴과 정책이 1000가지, 200가지 정책이 있었다는 고객 편의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네. 해당 기능은 사실 뭐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 네. 지속적으로 이런 패턴이나 정책들은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제공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객사들마다 우리 회사는 뭐 특허 번호가 되게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뭐 특허 번호를 탐지해야 돼 라고 하면 특허 번호에 대한 패턴을 등록하셔도 되고요. 우리 회사에 대한 뭐 제품 번호, 뭐 우리 회사의 무슨 모델, 장비에 대한 모델이라던가 이런 제품 번호가 주민등록번호 패턴이랑 너무 유사해. 그래갖고 매번 이 개인정보로 탐지되고 있어. 그럼 그런 항목들은 또 제외시키고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뭐 어떤 정책이나 패턴을 얼마든지 추가하고 수정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기업 환경이든 다 알맞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다 적용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장님의 발표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이 솔루션은 어쨌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 저장하고 뭐 추후 감사나 뭐 이런 소송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일로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이메일에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이메일 서버 딱 검색해갖고 해당 이메일 추출해서 법원이든 이런 데 제출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또 이런 베리타스 솔루션을 통해서 꼭 이렇게 이메일 내용을 찾아서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만 이게 증거 자료야 라는 뭐 그런 프로세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한국 기업은 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런 e-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런 기업 소송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e-디스커버리 규제가 한국에 없다 보니 관련 전문가분들이 별로 없는 건데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특허청에서 이런 증거 수집 제도를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의 주셨던 뭐 메일 시스템 경우 예를 들면 이메일은 기본적으로 편집이라던가 삭제가 돼요. 주고받았던 메일들이 편집 및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만들고 싶으면 편집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리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불리한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데 메일 서버에서 검색하면 증거가 있냐는 거죠. 남는구나.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그리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오늘 만든 거, 지난주에 만든 거 그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뭐 1년 전, 2년 전, 몇십 년 전 데이터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쌓이다 보니까 그 메일이 수천 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 한 수억 건에서 수백억 건. 이런 곳에서 메일을 검색하고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이 특정 기간까지 이제 보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색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삭제된 것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런 솔루션이 만약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검색해서 안 나왔어요. 삭제된 건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한 1년 전 데이터다 그러면 백업 시스템 담당자만 죽어나겠죠. 그래. 찾아야죠. 1년 전 백업 데이터에서 복구해라. 그러면 이제 찾을 때까지 복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증거 찾을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국 중요한 핵심은 증거 자료인데 막상 삭제돼서 못 찾거나 검색이 안 돼서 못 찾거나 검토 어려 못 찾거나 결국 증거를 못 찾으면 패소하는 겁니다. 패소는 아마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들이 관련 특허라던가 영업기밀 이런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추후 감사하거나 소송 발생 시 정확한 이 자료 검색, 검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이제 EDRM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업 담당자가 뭐 5년 전에 이메일 서버에서 데이터를 복구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 이메일은 이미 삭제가 됐네. 근데 이런 베리타스 솔루션이 있으면 그 기록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삭제됐어요. 삭제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라고 뭔가 이렇게 소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특허청에서 준비하는 증거 수집 제도라는 그 사례를 설명해 주실 때 SK 이노베이션 또 LG 화학 이 배터리 소송 사례를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기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도 다뤘던 것 같은데 그 뭐 아이오닉 5 뭐 저 차주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네. 막 몇 년 전에 그 코나 배터리 막 불타갖고 네, 막 화재 맞습니다. 그런 사고 네.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이게 전기차의 자체 결함인 건지 아니면 전기차의 그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의 결함이 있는 건지 뭔가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랑 협력업체랑 막 엄청나게 기업 간 분쟁 소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단 이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도 기업 간의 분쟁은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베리타스 솔루션을 사용해서 국내에서 이런 소송에 대응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예, 일단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요?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사실 이 제품 특성상 네. 특정한 회사 이런 레퍼런스를 언급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레퍼런스 한 수만 개 고객사도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백 개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희 제품은 특정 산업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금융, 통신, 전자, 공공, 뭐 학교, 뭐 에너지, 뭐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 규모 또한 진짜 수십 명 있는 회사에서 수십만 명까지 되게 다양합니다. 네.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 소송이 발생된 곳은 거의 대부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소송 대응도 하고 진짜요? 예, 갔다고 해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례를 갖고 있고요. 네. 특히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과 크게 소송했던 네,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때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뭐 독일, 일본, 뭐 맞아요. 세계를 네덜란드, 돌아다니면서 네, 전 맞아요. 세계에서 서로 이걸 뭐 판매 맞아요, 금지하려고 맞아요. 막 맞아요. 했던, 예, 그런 소송에서도 저희 제품을 갖고 이제 증거자료 제출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고객들이 저희 같은 솔루션들,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들을 이제 BMT 경쟁 비교하고 하다 보면 네. 이 얻은 결과가 무엇보다도 검색한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내 소송에서 중요하게 이길 수 있는 증거자료다 보니까 맞아요. 경쟁사 제품의 경우는 최근에 가서 보니까 이제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특정 업체인데 네. 사업을 접었는데 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가서 보니까 네. 검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거 똑같은 어떻게 키워드에 써요? 똑같은 날짜인데 야, 검색해 너무- 예, 그거 어떻게 이런 써? 솔루션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고객분들이 다 이제 BNT 해보니까 너희 제품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찾고 일정한 데이터들을 계속 유지하더라. 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BMT 말씀하셔갖고 네네. 이게 BMT 할 만한 경쟁 제품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있기는 있네요. 기존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별로 없었던 거지 네. 온프라미스 때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이렇게 실제 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네. 숨어 있는 국내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까 네네. 네, 더더욱 솔루션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데이터에 대한 기밀 자료가 되게 많이 있고 이런 협력업체들도 정말 많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런 기업 분쟁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데이터들에서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 그런 기업한테 정말 알맞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세션에도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